박사님, 제 아내는 78인데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80세에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걱정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부부관계 때문이라면? 지난달 제 상담실에 찾아온 80살 이종호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저는 노년기 관계 심리학자 윤태호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진실,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삽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발병률은 40%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30%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70세의 김미란 할머니는 남편이 자꾸 손잡자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비슷한 나이 최영수 할아버지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기 위해 심장약을 몰래 끊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정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오히려 성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젊었을 때는 직장 스트레스, 자녀 양육, 임신 걱정 등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삶의 경험으로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단 10분간의 포옹만으로도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30% 상승합니다. 이는 감기 같은 감염 질환 저항력을 직접 높여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킨십은 혈압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줄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75 박성민 할아버지는 제가 권한 15분 교감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데 놀랍게도 수술 전보다 더 만족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노년기 성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대부분의 노년 부부들이 고민하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신체적 변화보다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도 될까? 젊었을 때처럼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진정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친밀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충만한 부부관계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와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관계 상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 행복, 그리고 더 긴 삶을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계속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부부 생활의 황금기를 여는 3가지 핵심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첫째, 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입니다. 72 양승호 할아버지는 발기부전으로 1년간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의사는 나이 탓이니 받아들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약 60%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여성들은 질건조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 가능한 변화입니다. 양 할아버지는 전문의와 상담 후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고혈압, 철저히 관리하기, 혈관 건강에 좋은 식습관, 견과류, 생선, 채소 늘리기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부터 상태가 좋아졌고 지금은 약 없이도 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아내와 대화가 늘었다는 거죠. 신체의 회복이 정서적 친밀감까지 높인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76 정재훈 할아버지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10가지나 복용 중이었습니다. 발기부전 문제로 비뇨기과를 찾았을 때 의사는 약물 치료 대신 지중해식 식단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약물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놀랍게도 발기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일석이조였죠.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성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이 식이요법은 약물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1살 김지영 할머니는 질건조증으로 15년간 고통받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의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의사의 첫마디는 "왜 이제 오셨어요?" 였습니다. 간단한 호르몬 크림으로 해결될 문제였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73 장미영 할머니입니다. 폐경 후 10년 동안 통증 때문에 부부관계를 피했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전문 치료를 받은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는 70대 여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질 건조증을 위한 크림과 함께 골반 근육 운동법도 알려주셨어요. 3개월 후부터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이에요. 골반 근육 운동, 일명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단순한 운동인데 하루 3회, 각 10회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실금 예방은 물론 성감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노년기 성건강도 중요한 건강의 일부이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마음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라입니다. 69세 정준호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 상실은 부부관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이 육체적 문제보다 더 흔하고 심각합니다. 정 할아버지를 위해 제가 제안한 방법은 1일 감사 나누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말하는 단순한 습관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가 "당신이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라고 하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먼저 잡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다시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장벽 극복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대화 재설계입니다. 73살 한영수 할아버지와 70살 최선희 할머니는 결혼 45년 동안 성생활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느낌 대화법을 시도한 후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윤 박사님,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나는 당신이 안아줄 때 이런 느낌이 들어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자연스러워지더군요. 아내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욕구와 두려움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매주 목요일 밤이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대화가 어색하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78 이상 진 할아버지는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라는 말로 아내에게 친밀한 시간을 갖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부만의 암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심리적 장벽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76 오민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처럼 못하니까 시도도 안 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해결책은 목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이제는 과정을 즐기게 됐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년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부부가 성적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죠.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15분 눈 맞춤 연습도 있습니다. 82 이병철 할아버지는 한 달간 매일 저녁 아내와 15분간 눈을 맞추며 앉아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을 맞추는 동안 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 없이도 많은 것이 전달되더군요. 아내의 눈에서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빛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서로를 느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입니다. 눈 맞춤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편안함과 신뢰감을 높입니다. 셋째, 새로운 친밀감 언어를 개발하라입니다. 79 이영숙 할머니의 비유가 인상적입니다. 젊었을 땐 불처럼 뜨겁다가 금방 식었는데 지금은 숯불처럼 오래 따뜻해요. 손만 잡아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숯불 같은 사랑의 비밀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이의 시간을 늘리며 서로의 변화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밀감 언어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감 활용법이 있습니다. 76세 정수영 할아버지는 시력이 나빠져 시각적인 자극이 줄어들자 다른 감각을 더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향수 냄새, 목소리의 떨림, 피부의 감촉. 젊었을 때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감각들이 이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청각에 집중하니 아내의 숨소리만으로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시력이 나빠진 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83세 최준영 할아버지와 80세 한미영 할머니는 결혼 60주년을 맞은 부부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비결은 데일리 의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목욕하고 잠들기 전 포옹합니다. 6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이 부부에게 특별한 점을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욕이나 포옹이 반드시 성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역설적이지만 포기하니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73 박형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어요. 목적지만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여정 자체를 즐깁니다. 아내와 손잡고 천천히 산책하듯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림의 미학은 실제로 노년기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서로의 변화된 몸과 감정에 맞춰가는 과정은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약물 복용에 관한 중요한 경고도 있습니다. 80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아내 몰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다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했기 때문이었죠. 창피해서 아내에게도 주치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아내와 상의하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특히 질산염 계열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와 절대 함께 복용해선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솔직한 소통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75 최영자 할머니의 경우 남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남편도 창피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펑펑 울더군요. 그리고 함께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먹고 있던 혈압약을 바꿔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76 윤미경 할머니의 말씀은 노년기 부부관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지금은 영혼으로 사랑해요.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도 모든 감정이 담겨 있어요. 노년의 성생활은 쇠퇴가 아닌 진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친밀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노년기 부부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 생활의 변화를 관리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며 새로운 친밀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이 넘은 이상철 할아버지가 알려준 10분 교감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10분간 TV 없이, 전화기 없이 그저 아내와 손잡고 앉아 있었어요. 3주 후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76 박정희 할머니가 알려준 감사 일기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일 저녁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노트에 적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한 달 후 남편이 그 노트를 발견했고 놀랍게도 남편도 비슷한 노트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그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성기능 문제는 숨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83살 김지영 할머니처럼 간단한 호르몬 크림으로 해결될 수 있고 78 양승호 할아버지처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분들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80세 최준영 할아버지와 78 한미영 할머니는 6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 포옹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다투고 화가 났을 때도 절대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3번 터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최소 10초간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둘째, 30분 함께 걷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손을 잡고 산책하세요. 75 정준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고혈압도 개선하고 부부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셋째, 한 가지 질문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깊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배우자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